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승부식 60회차 7월 27일 수요일 메이저리그 3경기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로 문의하셔서 매일마다 나가는 프로토 승부식 고배당 조합 무료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도 3경기고요. 자, 메이저리그 3경기고요. 첫 번째 경기는 애틀랜타 대 필라델피아입니다. 자, 애틀블의 필라델피아.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먼저 선발 투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틀랜타의 경우 스펜서 스트라이더가 선발로 나서고요. 필라델피아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에런 놀라가 선발로 나섭니다. 자, 두 팀의 선발 투수의 기록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라델피아의 놀라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에서 자, 필라델피아 에런 놀라. 음, 자, 올 시즌 6승 7패. 자, 방어율 3.13 기록하고 있고요. 애틀랜타 상대로는 올 시즌 들어서 2승에 2.93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놀라는 직전 등판이 마이애미 원정이었죠. 마이애미 원정. 자, 이날 마이애미 원정에서 선발로 나와서 8.1이닝, 이닝 굉장히 길게 잡아줬죠. 8.1이닝, 4피안타, 1본넷, 10개의 탈삼진, 무실점, 퍼펙트 피칭을 했다. 무실점. 자, 완벽하게 8.1이닝 동안 안타를 4개밖에 허용하지 않으면서 탈삼진 10개까지 잡아내주면서 퍼펙트 피칭하고 무실점 승리 투수를 기록했다. 에런 놀라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지금 시즌 승수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피칭을 보여주고 있는 투수입니다. 자, 경기 내내 안정감 있는 투구를 했고 마이애미의 타선을 완벽하게 틀어 막았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요. 자, 시즌 초반에 살짝 부진했죠. 근데 시즌 초반에는 살짝 부진했다. 하지만 최근 안정감을 되찾으면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는 투수다. 최근 8경기에서 모두 7이닝 이상을 안전하게 틀어 막아줬다. 최근 8경기에서 모두 7이닝을 소화. 이 정도면 뭐 거의 미들맨이나 다름없죠.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애틀랜타를 상대로도 시즌 2번 선발로 등판해서 원정에서 8.1이닝 1실점, 홈에서는 7이닝 4실점, 이때 2피홈런 포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홈에서 의외로 긁혔네요. 원정에서는 8.1이닝 1실점 완벽 투구했고요. 자, 뭐 에런 놀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에서 나름 믿음이 가는 1승 카드라고 볼 수 있고요. 애틀랜타 상대로도 호투를 2차례나 했던 기억이 있고 승리 투수고 최근 8경기에서 모두 7이닝을 소화하면서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주고 있는 투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 애틀랜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틀랜타의 경우 스펜서 스트라이더가 선발로 나섭니다. 스펜서 스트라이더는 22시즌 4승 3패 3.03의 방어율 기록하고 있고요. 올 시즌 필라를 상대로 1승을 기록한 바 있다. 자책점은 0점. 자, 스트라이더는 직전 등판 워싱턴 원정에서 4이닝 1피홈런 4이닝 1피홈런 5실점 투구를 기록하며 패전 투수가 됐다. 자, 패전 투수가 됐는데 직전 등판에서는 그렇게 긴 이닝을 소화해주지도 못했고 피안타 4개, 피홈런 1개 포함 5실점 투구를 하면서 집중타를 두들겨 맞으면서 아쉬운 투구를 기록했던 투수입니다. 자, 이 투수 같은 경우는 지난 5월달 말부터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한 친구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그때는 꽤나 매력적인 투구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평균 98.3마일 평균 98.3마일에 빠른 패스트볼
그리고 슬라이더 위주의 피칭을 했다. 하지만 시즌 초반에는 패스트볼과 슬라이더가 거의 주된 구종이었는데 선발로 합류하면서 체인지업을 어느 정도 던지기 시작했어요.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슬라이더랑 패스트볼에 대한 의존도가 큰 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패스트볼과 슬라이더에 의존하는 모습이 있다. 체인지업을 구사하기 시작했는데 아직 완벽하게 제구가 되는 모습은 아니었고요. 필라델피아를 상대로는 중간 게트로 등판해서 2.2이닝 무실점을 한 차례 했는데 선발로서의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록은 그냥 접어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수는 여기까지 살펴보고 두 팀의 전날 경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날 경기에서는 필라델피아는 수아레즈, 애틀랜타는 맥스 프리드가 선발로 나왔죠. 자, 수아레즈는 5이닝 3실점 비자책에 무난한 투구를 했고 타선이 3대4로 끌려가던 와중에 8회 말 막바지에 극적인 역전 3런 홈런이 터지면서 6대4로 3연패에서 필라델피아가 탈출했다. 극적인 역전 3런으로 필라델피아가 승리 6대4 3연패 탈출. 이날 프리드 같은 경우는 6이닝 3실점으로 무난한 투구를 했지만 8회에 불펜이 이때 누구였지? 민터 방어하면서 패배했다. 결국에는 선발 싸움에서는 둘 다 무난한 투구를 했지만 선발 싸움에서는 누가 봐도 애틀랜타가 승리했다. 하지만 불펜 싸움에서 결국 승부처가 갈리면서 역전패를 허용한 애틀랜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전날 경기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 자, 그러면 이 경기 총평으로 넘어가자면 일단 쉽게 말하자면 투수 싸움에서는 필라델피아가 압도적이죠. 에런 놀라 같은 경우는 뭐 이미 검증이 끝난 투수기도 하고 최근 7경기 모두 7이닝 이상을 8경기 연속 7이닝 이상을 소화해주고 있는 투수기 때문에 자, 투수로 정리를 하자면 이번 경기 역시 필라델피아의 승리를 예상해 보겠다. 왜냐? 일단 필라델피아의 놀라 같은 경우는 8경기 연속 7이닝 이상을 소화하면서 긴 이닝을 안전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다 해주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미 애틀랜타를 상대로도 2번의 등판에서 긴 이닝을 충분히 소화했다. 애틀랜타를 상대로도 큰 부담이 없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홈 성적이 원정에 비해 떨어지지만 이 투수가 올 시즌은 홈에서 굉장히 원정에 비해서 아쉬운 투구를 했다. 하지만 과거에는 홈에서 강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뭐 이 기록은 그냥 그랬구나라고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에 비해 애틀랜타의 스트라이더. 자, 스트라이더 같은 경우는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해서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투구 패턴이 너무나도 단조롭고 필라델피아의 타선이 하퍼의 이탈 이후 기복이 어느 정도 있지만 전날 경기에서 역전 3런까지 터진 정도면은 팀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죠. 승리하면서 자, 뭐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전날 경기에서 팀이 역전 3런 홈런을 치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면서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로 선발 싸움에서 우위 보이고 똑같이 불펜 싸움으로 갔을 때도 필라델피아나 애틀랜타나 반반이라고 봤을 때는
필라델피아가 조금은 우세한 경기가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또한 선발 싸움이 필라델피아가 우세하기도 하고 스펜서 같은 경우는 투구가 굉장히 단조롭기도 하고 놀라에 비해서 긴 이닝을 소화하는 투수는 아니기 때문에 일찌감치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선발 싸움에서는 필라가 우세, 불펜 싸움도 마찬가지로 필라가 우세라고 보면서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의 승리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의 주요 포인트 같은 경우는 선발과 불펜 모두 우세한 팀이 승리를 가져갈 것. 자, 빠따 같은 경우는 뭐 애틀랜타도 마찬가지로 뭐 나쁜 빠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에런 놀라의 투구를 과연 애틀랜타의 빠따가 공략해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관전해 볼 만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최종 조합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수익방 무료 입장하셔서 지금 분석 중인 3경기 뿐만 아니라 내일 있을 메이저리그 경기 모든 경기 코멘트 들어보실 수 있고요. 자,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수익방 많은 입장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경기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볼티모어와 템파베이의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도 어제날짜 경기 굉장히 골때리면서 볼티모어가 결국에는 이겼죠. 굉장히 고춧가루 부대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언더독의 반란을 보여줬던 경기네요. 자, 일단 이 경기도 선발 투수부터 살펴봐야 하는데, 자, 먼저 선발 투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티오리, 템파레이. 자, 먼저 홈팀 템파베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파베이 같은 경우는 홈팀 볼티모어 같은 경우는 스펜서 와킨스가 선발로 나서고요. 템파베이의 경우는 셰인 맥클라나한이 선발로 나섭니다. 자, 선발 투수의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티모어 선발 스펜서 와킨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킨스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올 시즌 3승 1패에 3.93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고 22시즌 템파를 상대로 0이닝 3실점을 기록한 기록이 있네요. 자, 와킨스 같은 경우는 직전 컵스 원정 경기에서 선발로 5이닝 4피안타 1실점 투구를 기록하고 승리했다. 5이닝 1실점이면 뭐 선발 투수로서 잘했다라고 보기도 그렇고 무난한 투구를 기록하고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이 투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선발 로테이션에 없던 투수였어요. 하지만 다시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했고 4경기에서 1실점 이하의 투구를 하고 있는 등 최근 굉장히 안정감 있는 투구를 기록 중이다 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최근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하면서 4경기에서 모두 1실점 이하의 투구 중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구위가 엄청 좋은 투수도 아니지만 나름대로 안정된 투구를 하면서 자기 몫을 다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템파베이를 상대로는 홈에서 한 차례 선발로 등판했지만 아웃 카운트를 단 한 개도 잡지 못하고 3개의 피안타 3실점 이후 부상으로 마운드를 내려간 적이 있다. 굉장히 좋지 않은 기억이죠. 자, 템파베이를 상대로 선발로 나왔지만 아웃 카운트 하나도 못 잡고 3개의 피안타랑 3실점 기록하고 이후에는 부상으로 마운드를 내려간 바가 있다. 굉장히 투수 입장에서는 악몽으로 기억되는 팀이겠네요. 자, 대충 뭐 이런 선발이다, 뭐 무난하다, 잘한다, 못한다라고 판명짓기 어려운 내용을 갖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 4경기에서 1실점 이하의 투구를 기록했다. 저는 이 기록이 과연 이어질까라는 고민이 되네요. 왜냐하면 템파베이가 이제 이것마저도 지면 안 된다라는 느낌으로 맥클라나한을 내세운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자, 다음. 자, 그럼 계속해서 템파베이의 투수 맥클라난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파베이의 셰인 맥클라난.
자, 맥클라난 같은 경우는 시즌 10승 3패 1.71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올 시즌 이미 볼티모어를 상대로 4.1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적이 있다. 볼티모어 상대 4.1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적이 있다. 자,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템파베이에서 에이스 투수는 누구다? 맥클라난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기록에서도 알다시피 이번 시즌 10승 3패에 방어율 1.71에 어마무시한 기록을 갖고 있는 투수고요. 자, 맥클레나는 직전 보스턴 홈 경기에서 선발로 나와서 선발 등판에서 6.1이닝 1실점 투구를 했다. 1실점 투구 승리 투수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위력적인 투구했고 경기 내내 보스턴 타선을 잠재우면서 팀을 승리로 이끈 투수입니다. 그리고 또 살펴볼 기록이 많네요. 최근 12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고 있고 그중 11경기가 1실점 이하의 투구였을 정도로 굉장히 정교한 커맨드를 갖고 있고 구위 좋은 구위를 가진 투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볼티모어를 상대로도 이미 홈에서 볼티모어를 상대로도 이미 홈에서 한 차례 등판해서 4.1이닝 7K 무실점을 기록한 적이 있다. 설명이 더 필요 없는 투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자, 지금 템파베이의 투수 중에서 누가 가장 잘하냐라고 물어보면은 단언컨대 이 투수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누구든지 간에. 일단은 그래도 전날 기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팀의 전날 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갔냐? 두 팀의 전날 기록이. 여기 있다. 자, 일단 템파베이 같은 경우 너무 아쉬운 게 지금 나름대로 우승 도전을 해봤던 팀인데 요 근래 들어서 또 부진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5대1로 패배를 했고요. 이날 경기에서 보면 알다시피 통계를 보면은 템파베이가 잔루가 10개였어요. 안타는 똑같이 8개를 쳤는데 두 팀의 전날 경기를 보면은 안타의 개수는 동일하게 8개를 기록. 하지만 볼티모어는 5득점, 템파베이는 단 1득점에 그쳤다. 자, 이 말은 즉슨 안타를 치긴 했지만 이게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타선의 짜임새가 좋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잔루 또한 10개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날 개개인 선수들의 기록을 보면은 일단은 템파베이 같은 경우는 코리 클루버가 5이닝 동안 5실점, 선발이 무너졌다라고 할 수 있죠. 5이닝 5실점 4자책 투구를 했고요. 볼넷도 하나가 있었고 이후에 올라온 바드나 페어뱅크스도 역시나 피안타도 허용했고 실점은 없었지만 안정적인 피칭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사사구도 3개가 있었고 3이닝 동안 그냥 패전조로 올라왔다 이런 느낌이고, 자, 무엇보다도 타선이 너무나도 짜임새가 좋지 않았어요. 최지만 선수 4타수 무안타 기록했고 그나마 멀티히트를 기록한 선수가 레일리랑 메히아가 있었는데 이 멀티히트조차도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라는 게 최근 타선의 짜임새가 좋지는 않은 템파베이다 라고 결론을 지을게요. 자, 다시 총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으로 넘어가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일단 두 팀 다 볼티모어도 마찬가지고 템파베이도 마찬가지고 타격 사이클은 꽤나 비슷한 양상이에요. 안타의 개수만 봤을 때는. 자, 두 팀의 안타의 개수와 타격 사이클은 거의 동등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총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경기 그래도 선발 싸움에서 힘 차이가 극명하게 나기 때문에 템파베이가 조금은 더 유리한 경기를 이끌 전망이다 라고 볼게요. 자, 템파베이 선발 맥클라난 역시 올 시즌 리그 통틀어서 전체 평균 자책점 1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투수기도 하고요. 자, 리그 전체 평균 자책점 1위의 맥클라나한,
그리고 최근 12경기 연속 컬스를 기록하고 그중 11경기 1실점 이하 피칭.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이 정도로 타선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있는 투수기 때문에 볼티모어의 스펜서 와킨스랑은 비교도 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투수다. 하지만 뭐 와킨스도 최근 들어서 나쁘지 않은 4경기 연속 1실점 이하 투구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 기록 4경기 연속 1실점 이하 투구를 하는 볼티모어의 와킨스도 4경기 연속 1실점 이하를 기록하지만 이 기록이 이번 경기에서는 깨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 보이는 경기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공이 조금만 가운데 몰려도 충분히 장타를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투수다 라는 것도 있지만, 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템파베이도 역시나 타선이 하락세를 걷고 있지만, 부상자도 있고 하락세를 걷고 있지만 볼티모어도 마찬가지로 타격이 상승세다 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선발 싸움에서 가장 미들맨인 에이스 투수 맥클라나한이 긴 이닝을 똑같이 무실점이나 또는 1에서 2실점으로 소화해내면서 충분히 템파베이가 승리할 여지가 남아있는 경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 포인트. 선발 싸움에서 극명하게 갈리는 승부처.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선발 싸움에서 극명하게 템파베이가 우세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나 템파베이가 승리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이 경기 템파베이가 못 잡으면 진짜 이건 죽어야 되는 경기다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경기이기도 하고요. 핸디슨까지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조합 아직까지도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수익방 입장하시면 최종 조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토론토 대 세인트루이스입니다. 자, 토론토 대 세인트루이스 이 경기도 굉장히 흥미가 있는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에 먼저 선발 투수부터 살펴보면은, 자, 토론토의 경우 호세 베리오스가 선발로 나서고 세인트루이스의 경우 안드레 펠런트가 선발로 나섭니다. 자, 일단은 두 팀의 선발 투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론토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홈팀 토론토는 호세 베리오스 같은 경우는 시즌 7승 4패 5.2의 높은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올 시즌 앵무를 상대로 6.1이닝 3실점을 기록했다. 퀄리티 스타트를 할 뻔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베리오스는 직전 경기 등판, 직전 캔자스시티 홈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해 6.1이닝 1피홈런 2실점 피칭을 했다. 하지만 승리 투수는 되지 못했다. 그래도 자, 일단 투구 내용만 봤을 때는 캔자스시티와의 홈 경기에서 6.1이닝 1피홈런 볼넷도 하나밖에 없었고 탈삼진 7개까지 잡으면서 2실점 완벽한 피칭을 했습니다. 그래도 실점 최소화했고 팀이 승리할 수 있는 제 역할을 하기는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시즌 7승 4패 5.2의 방어율이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만족스럽지 못한 피칭을 하고 있다. 하지만 홈에서는 9경기 선발로 등판해 최근 홈에서 9경기 선발 등판해서 무패를 기록 중이고 3.33의 평균 자책점 3.33의 ERA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승리의 여신이다라는 느낌으로 승리의 상징이죠. 왜냐? 홈 경기에서 이 베리오스가 등판하면 팀은 모든 경기 승리 중. 이 기록도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긴 해요. 자, 이 기록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9경기 연속이면은 뭐 말할 게 없죠. 자, 세인트루이스를 상대로는 원정에서 앵무 상대로는 원정에서 한 차례 선발로 등판해서 6.1이닝 3실점 투구를 기록했다. 이 투구 내용도 마찬가지로 무시할 수 없는 기록인 게, 자, 앵무 원정에서 6.1이닝 3실점 투구를 했다. 그리고 홈에서 무패를 기록 중이다.
홈에서 최근 9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기록이기도 하고 이 기록이 10경기 연속으로 이어질지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인트루이스의 선발 투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 팔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인트루이스 안드레 펠런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런트 같은 경우는 시즌 3승 4패 방어율 3.34를 기록하고 있고요. 올 시즌 토론토를 상대로 0.1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바 있다. 자, 팔렌테는 직전 신시내티와 홈 경기에서 선발 등판. 직전 신시내티 홈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서 5이닝 6피안타 볼넷 3개 탈삼진 9개 기록하면서 3실점 투구하며 승리. 나름대로 긴 이닝을 소화하지 않고 적은 실점을 하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3실점 정도로 무난하게 막아내면서 제 역할을 다했다. 그리고 승리 투수가 됐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투수 역시도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한 이후 굉장히 위력적인 투구를 하고 있진 않지만 8경기 중 7경기에서 3실점 이하로 자기 몫을 충분히 다해주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최근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한 이후 8경기 중 7경기에서 3실점 이하의 무난한 피칭을 하고 있는 투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도 두 팀의 지난 경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팀의 지난 경기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 어제 날짜 경기가 아니었고, 잠시만요. 자, 토론토 같은 경우는 직전 보스턴과 시리즈 마지막 경기를 치렀죠. 자, 보스턴과 시리즈 마지막 경기에서 8대4로 승리하면서 지금 6연승 행진 중. 토론토는 최근 타선이 폭발하면서 6연승 행진 중. 인상 깊었던 게 보스턴과 시리즈에서 28대5로 승리를 기록했던 굉장히 보기 드문 기록도 있었죠. 자, 최근 토론토는 연승 행진 중이다. 6경기 연속 승리 중. 그리고 자, 세인트루이스 한번 볼까요? 자,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는 어제 날짜 경기가 있었죠. 자, 어제 날짜 경기가 아니네, 그저께네. 그저께 날짜 경기 한번 볼게요. 마지막 경기가 신시내티랑 경기 6대3 패배 이거네. 자, 신시내티랑 6대3으로 마지막 경기 패배했고 지금 최근 5경기 3승 2패로 시리즈는 1승 2패로 마무리를 했네요. 신시내티랑 2승 2패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날 일단은 나쁘지 않은 경기를 휴식기를 치른 거는 휴식 날짜는 세인트루이스가 조금 더 하루 더 쉬었네요. 자, 하지만 이날 경기 기록을 보면은 알다시피 자, 통계를 한번 볼게요. 자, 세인트루이스는 안타를 3개밖에 때려내지 못했지만 안타 3개에 3득점 굉장히 짜임새 있는 타율이었고 그렇지만 이날도 경기 전 배당을 봤을 때는 세인트루이스가 이길 만한 경기였지만 패배를 기록했다. 자, 일단 최근 두 팀의 마지막 경기를 보면은 토론토가 어마무시해요. 자, 토론토는 직전 보스턴 원정 시리즈에서 선발 스트리플링이 4이닝 2실점 했네요. 4이닝 2실점 투구를 하면서 일찍 마운드를 내려갔지만 타선에서 1회부터 타피아의 2타점 적시타 그리고 싹쓸이 3루타까지 나오면서 타선이 일찌감치 폭발하면서 보스턴을 상대로 스윕을 잡아내면서 6연승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 자, 이렇게 정리하면 투수들이 비록 일찍 마운드를 내려갔지만 타선이 마찬가지로 굉장히 타선에서 지원이 엄청났고 타격이 폭발했기 때문에 6연승 행진을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 최근 컨디션이 가장 좋은 팀 중 하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하지만 세인트루이스의 경우 신시내티와 원정 시리즈에서 선발이 누구였지? 잠깐만요. 마이콜 라스가 일찍 마운드를 5이닝 6실점을 기록하며 마운드가 무너졌다. 3대 6으로 패배하고 시리즈를 마무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가장 두 팀의 지난 경기에서 지켜봐야 될 것은 세인트루이스 쪽은 그냥 그렇다 할 눈에 띄는 기록 따위는 별로 안 보이고요. 토론토가 굉장히 최근 타선이나 투수 모두 분위기가 엄청나요. 6연승 진행 중이고 스윕까지 잡아내면서 최근 가장 분위기가 좋은 팀은 토론토다. 결국 이거를 다시 총평으로 넘어갔을 때는 자, 바로 총평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경기 역시 토론토의 연승 행진은 이어질 전망이다. 왜냐? 자, 먼저 선발 투수 베리오스는 원정에서는 다소 홈에 비해 아쉽지만 투구를 하지만 이번 경기는 홈 경기이고 홈에서 9경기 등판했을 때 팀은 5승 무패 3.33의 무난한 평자를 기록. 그리고 팀은 9경기 모두 승리를 기록했다. 타격에서 굉장히 지원을 잘해줬다라는 거죠. 9경기에서 5승 무패 기록했고 그 9경기를 모두 팀은 승리로 가져갔다라는 것은 거의 승리의 공식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가장 아쉬운 거는 세인트루이스는 부상 병동이다. 타선의 공백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팀의 간판 타자인 아레나도 그리고 골드 슈미트가 이 경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하네요. 백신을 미접종해서 이번 토론토 원정에 합류하기 힘듦, 원정에 불참.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거든요. 자, 이 팀의 핵심 타자의 두 명이 아레나도랑 골드슈미트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고, 자, 토론토 같은 경우 팀의 특성상 상대 팀이 원정으로 올 때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은 원정 엔트리에 참여할 수 없는 룰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원정에는 세인트루이스는 핵심 타자까지 빠진 채로 토론토 원정을 나서야 되는 굉장히 악재 속의 악재가 터진 거죠. 자, 게다가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는 앵무는 타선이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도 아닌데 핵심 타자 둘이 빠진 상황. 거기서 승리 공식인 베리오스의 선발 등판. 자, 모든 삼박자가 맞춰졌죠. 최근 6연승 행진도 달리고 팀 분위기도 좋은데 아무래도 세인트루이스의 탤런트는 이 최근 6연승 달리는 토론토의 타선을 버텨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긴 이닝도 마찬가지로 소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경기는 토론토가 가장 유리한 경기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중요 포인트는 이거네요. 아레나도랑 골드슈미트는 이번 토론토 원정의 불참이다. 자, 앵무 핵심 타자 둘 토론토 원정 불참. 결국 승패는 정해짐. 이렇게 볼게요. 그렇게 해서 토론토의 승리, 그리고 최근 뜨거운 토론토의 배팅을 타선의 사이클을 봤을 때는 다득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토론토 핸디 승, 그리고 다득점까지도 마헨의 오버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자, 방송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최종 조합은 수익방에서 공개합니다. 수익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무료로 매일마다 공유되는 프로토 승부시 고배당 조합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